팸퍼스와 오은영 TV가 함께하는 쿨쿨 상담소 오늘 여러분과 만나게 됐는데요. 자,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오은영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네. 잘들 지내셨어요? 잘... 오, 지금 막 이 시점에 이거 하나 들어가야죠. 네. 지금 계신 곳 올려주십시오. 어디에서 네. 지금 오은영 라이브를 지금 함께하고 계신지, 양서, 부산에서 보고 계신지. 부천, 인천, 대전, 광주. 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예, 오은영 박사님 오랜만에 인사 한 말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오은영 TV 구독자 여러분, 정말 자주 뵈야 되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죄송하고 송구하고 그렇습니다. 네,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하고의 그 끈은 언제나 제가 꽉 잡고 있습니다. 애기 깰까봐 화장실에서 보고 있다. 육아에 대한 정보는 얻어야겠는데. 그래, 소리 때문에 아이가 또 깰까 봐. 아이 또 깰까봐. 애 깨면 또 다 무산이죠. 그러니까 육아고 뭐고. 네, 원점으로 돌아가서 아이 또 달래고 재워야 되니까요. 다들 뭐 지금 아기 재우시면서 기저귀는 또 잘 채워놓고 계시죠? 오늘은 팸퍼스와 함께하는 또 라이브 방송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아니 쿨쿨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쿨, 시원하다는 쿨쿨, 또 쿨쿨. 이거 말씀도 안 드렸는데 금방 박사님이 딱 그 의미를 두 가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였어요? 네. 이거 우리 되게 열심히 준비한 건데 그냥 와가지고서는 한마디도 안 드렸는데 그냥 딱 파악하고. 네, 옛날에 국어 시험을 잘 봤거든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질문들을 쭉 SNS를 통해서 보내주셨어요. 그 질문들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내주신 질문들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 질문들을 한 6가지 정도로 추려봤습니다. 자, 박사님. 제가 좀 정리를 이렇게 해봤어요. 오늘 쿨쿨 상담소에서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도착해 있는 사연들을 키워드별로 이렇게 좀 준비를 했는데요. 최준님도 그렇고 뭐 여러분들이 지금 긁는 아이. 아니 일단 궁금하잖아요. 어디를 긁는다. 어디를 어떻게 긁는 건지. 이거를 한번 우리 긁는 아이부터. 자, 여름에 특히나 장염이 많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최근에 아이가 장염에 걸리면서 면역력이 떨어진 건지 피부 묘기증이 생겼어요. 온도 변화에 민감하거나 특히나 여름철에 많이 생기는 걸로 들었는데요. 아이가 간지러운데 자꾸 긁는데 대신 겪어줄 수도 없고 지켜봐야만 하니까 참 속상합니다. 알러지 반응이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게 왜 알러지를 일으키는 물질을 알러젠이라고 하는데요. 그 알러젠이 몸에 들어왔을 때, 몸에 들어온다는 거는 공기를 통해 들어오거나 공기를 눈에 접촉하거나 아니면 뭘 먹었을 때 위장 점막, 위장관이라고 하죠. 그 점막을 통해서 흡수가 되거나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알러젠에 의한 반응이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하죠. 흔히 말하는 이제 뭔가를 먹었을 때 이 푸드, 음식과 관련된 알러지 반응 중에는 약간 이렇게 긁으면 이렇게 ABC 쓰면은 ABC가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오는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두드러기라고는 하지만 식중독에 의한 두드러기가 아니라 알러지 반응일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래서 장염처럼 배가 아픈데 설사는 하진 않고 근데 배가 굉장히 많이 아프고 그래서 일단 예상되는 거는 다 피해야 해요. 정말 맨밥, 김치도 백김치, 김도 그냥 불에 구워서 간장만 살짝 그 정도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음식을 하나하나 추가를 해서 반응이 있나를 봐야 돼요. 반응이 있는 것들은 목록을 적어서 제외시켜야 돼요. 그걸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러지를 일으키는 물질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단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그것을 찾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알러지를 전공하신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의논하는 게 일단 맞고요. 그리고 이걸 제대로 찾지 못하면요 점점 늘어나요. 음식물에서 알러지를 일으키는 개수가 늘어나요. 그래서 반드시 좀 찾아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이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올려주고 계십니다. 이거 아토피 때문에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피부와 관련된 그리고 또 알러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또 얘기를 하게 되는 게 기저귀가 아닌가 싶어요. 그럼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뭐 접촉을 해서 아이들이 아토피가 심해지는 경우들도 있고 또 이게 흡수가 잘 안 되면 축축한 것 때문에 이게 땀이나 이제 이런 수분 이런 것 때문에
습하고 보통 습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습하면 아토피가 심해져요. 잘 흡수되는 기저귀를 사용해서 아이가 발진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요 사연에 대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을 빠는 아이. 손가락이 원래 맛있어요. 아, 그래요? 거기다 또 코딱지 조금 붙이면 더 맛있어요. 짭조름. 27개월 아이인데요. 네. 아직도 손을 빨아요. 여름이라서 위생에 너무 안 좋은데 걱정이 그렇죠. 되고요. 심리적으로 아이가 불안해서 그런지 뭔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단호함이 답일까요? 도와주세요. 네. 아이의 손가락과 관련된 질문을 할 때 하는 모든 걱정들이 지금 담겨 있어요. 여기에서 그냥 단호하게 딱 끊어줘야 될지 아니면은 뭐 천천히 조금씩 이렇게 떼는 것이 맞는 건지. 아이들은 뱃속에서도 손가락을 빨아요. 뱃속에 있을 네네. 때부터. 자기 신체를 자기가 느끼고 놀이를 한다고 하죠. 아하. 그거 놀이는 그냥 심심한 걸 때우는 의미보다는 자기 몸을 탐색도 하고 자기 몸을 알아가고 그걸로 자기 위안도 하고 즐거움도 있어요. 안 빤 애들은 없어요. 손가락은 그러니까, 무조건 다 빤다. 네. 그리고 성장의 한 부분이다라고 그렇죠.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어떤 일정 시기에 좀 그럴 수 있어요. 이제는 좀 안 할 나이가 됐는데 그리고 이건 너무 자주 빈번하게 그런다 할 때는 이제 진짜 이유를 좀 찾아봐야 돼요. 네. 근데 물론 이유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제 가장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이들이 심심하고 무료할 때 그다음에 아이들 좀 긴장되고 불안할 때 그럴 때 자기 신체를 감각적으로 seeking, 추구하는 걸 통해서 안정을 갖고 이완을 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해준다고 해서 아이가 알아는 듣지만 불안한 정서는 그걸로 좋아지지 않아요. 빨지 마 그러니까 그럼 안 빠르지 뭐 이렇게는 아이들이 절대로 반응이 올 수가 없는 거죠. 예. 빨면 안 된다는 거 알긴 알죠. 하지만 근데 그걸 몰라서 빠는 게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걸 진짜 도와주기 위해서는 그냥 왜 불안한지 좀 찾아서 그걸 근본적으로 좀 도와줘서 불안을 조금 완화시켜 주는 것이 결국 과도하게 손가락 빠는 것을 줄여주는 거지.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원래 좀 타고나기를 조금 또 긴장감이 높은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병리적인 문제를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나이가 좀 넘어가서도 빈번하게 손가락을 빤다 할 때는 손가락을 빠는 행위가 당연한 거지만 아이들한테 있어서 진짜 이유를 뭐가 이유일까를 한번 알아보려는 좀 노력들. 찾아볼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크면 안 빨아요. 크크크. 네. 크면 안 빨아요. 이게 경험해 보신 분 입장에서는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또 소수는요. 그게 좀 살짝 바뀌어요. 손톱을 물어뜯어요. 김소영님 8살에 고쳤어요. 물론 크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많은 부분이 완화되기도 해요. 그런데 아이가 일정 나이가 넘어서서 빈번하다면 진짜 이유를 좀 찾아보도록 하는 것이 부모로서는 참 필요한 일이다.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거죠. 손가락 빨면 도깨비 나온다 라고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 어린이집에서는 손은 안 빤대요. 근데 집에만 오면 손을 빨아요. 다른 데이터가 없잖아요. 없지만 좀 조심스럽게 하는데요. 요 아이는요. 요런 아이야. 어린이집 가면 막 선생님 말씀 너무 잘 들어. 막 모범생 막 이러는 거 막 잘해야 돼. 막 그러면 네. 아무도 얘를 괴롭히지 않지만 어린이집에서 막 이렇게 해서 긴장된 거를 집에 와서 집에 와서 푸는 거야. 이완해야 돼. 집에 와서 푸는 거야. 그렇지. 자기 그릇에 다 채워갖고 온 거야. 이 그릇은 비워야 돼. 저 같은 비전문가는 지금 요 한 주를 봤을 때 이 생각을 했거든요. 집에서는 뭔가 긴장할 일들이 있고 학교의 환경은 나한테 쏙 마음에 드나 보다. 어떤 걸로 한번 가보면 좋을지. 한밤중 기저귀 교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은 다들 알고 계시죠? 한밤중에는 통잠 팬티를 입으면 됩니다. 밤에는 통잠을 자는 아이라서 10시간은 기저귀를 갈지 못하는데 너무 복이다. 근데 잠깐 깨면 중간에라도 기저귀를 갈아줘야 할지 항상 고민을 해요. 이렇게 엄마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아이들 도움이 될까 편하게 이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통잠 팬티를 잘 채우셔서 잠 자는 동안에 이제 여러 번 그 소변을 봐도 그리고 저 흡수율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축축하지 않게 잘 잘 수 있다고 되어 있는 팬티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정말 축축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시면
요거를 엄마가 실험을 해보세요. 아 정말로? 네네. 아 그런 방법이 아이 있네? 소변량 정도를 어. 이거 그냥 꺼내서 어. 약간 물을 적신 적셔가지고. 다음에 그게 이제 흡수가 된 다음에 어느 정도 뽀송뽀송한지 엄마가 한번 해보시면 마음 좀 편하실 것 같은데요. 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을 말씀해 주시네. 아 또 과학 이과생. 네. 통잠 팬티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굿나잇 3중 샘방지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외웠구나 그거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루 이틀 합니까 지금 펫버스를? 이게 지금 이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푹 자고 있는데 중간에서 그래서 일부러 깨우면 안 되죠. 네. 왜냐하면 통잠 팬티를 채우시면 사실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이 네네. 비교적 뽀송뽀송하게 쭉 갈 잘 수 수 있는데. 있는데 애가 또 더군다나 통잠을 자요. 그럼 금상첨화지. 바랄 게 없죠. 네. 네. 아이가 살짝 뒤척여도 그렇죠. 확 갈아줄 필요 없이 그렇죠, 그렇죠. 그냥 쭉 잘 수 있게 네네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주 뒤에 여자아이 출산인데 지금 인사 너무 보신 거예요. 너무 예. 축하드립니다. 네. 출산 선물로 네네네. 햄퍼스 좀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햄퍼스 그죠? 네. 보내드리는 걸로. 네, 네, 해주신대요. 네, 예. 네. 네, 수빈맘님은 오은영 박사님 설명을 참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막 자! 이렇게 그런다고 이렇게 막 이야 뭐 노래도 부르고 파란 하늘 막 이러다가 예.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자라고 그러면 엄마 미워 막 이런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잘 견딜게요.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